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 1년을 향해 가고 있던 여자입니다. 다들 7월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완전히 지나가는 기로점이 놓여져 있네요.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피곤하셨을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바이러스와 더불어 시댁에서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올해 환갑이셨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막내 아들이며 위로는 누나 둘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셨던 바람에 집안에서 그렇게나 부부싸움을 잦게 하며 자식들을 키워왔다고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은 나만큼은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아 라면서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살겠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남편이 워낙 순둥이고 막내라 애교가 많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을 했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미련스럽게도 내 남편이 참 좋은 가족들을 뒀다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부싸움 안 하고 산 부모님을 둔 사람이 오히려 안 흔한 것이 아니겠나 싶었죠.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도 막내라고 예뻐하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사람이 사랑만큼은 아낌없이 받고 자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 받은 사랑들을 저한테도 잘 퍼줄 것이란 걸 말이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사랑을 참 잘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부는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면 그게 정 떨어진다고 더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꼴보기 싫을 기회조차 없었을 만큼 자신의 먹을 것을 저에게 나눠주고 더 퍼주면서 배려를 했고요.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마누라를 대접해주고 집안에서 이쁨 받을 줄을 아는구나 싶었죠. 시누이가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성격이 보다 꼼꼼해 보이고 세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근하고 서로 안 보는 사이에도 죽어라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점점 제 남편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 맛에 신혼을 사는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애정 많고 세심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바로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인해 말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랑 고부관계에 금이 갈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가 막 작정을 하고서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사람들이 초반에는 멋모르고 잘 살길래 저희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랑 갈등이 일어난 지인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결국 시어머니와 금갈리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별난 식성 때문에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릴 때 제 친정 근처로 집을 마련했어요. 시댁은 저희 회사랑 너무 떨어져 있기도 했고 친정 주변 동네가 아직 재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집값은 싼 편인데 추후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농후해서 미래의 투자를 생각해서라도 몫이 좋은 동네였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집을 알아보고 다녔고 그러다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 건물인 빌라 하나로 입주를 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좀 더 높은 편인데 대출을 왕창 받아내서는 거의 제 지분이 절반이 넘는 수준에서 신혼집을 구매했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도 돈을 보태긴 보탰어요. 하지만 남편은 월급이 적어 모아둔 돈도 없었고 대출을 받아도 택도 없길래 그 돈을 시부모님으로부터 일부 빌렸다고 전해 들었었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자신이 저희 신혼집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시더라고요. 신혼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 명의의 단독집이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굳이 돈으로 따져보자면 제 지분이 절반은 훨 넘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들한테 돈 빌려주느라 뼈가 빠지게 모은 돈을 내줬다.
내가 그 정도로 니들이 집 살 때 보탬을 많이 대줬으니 니들도 나한테 최소한의 도리 이상은 하고 살아야 한다. 라며 더 큰 대접을 받길 원하셨죠. 처음엔 너무 얼척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최소한 부모가 그 정도 돈을 보태주면서 자식들 결혼을 시키는 판국인데 대놓고 이리 생색을 내며 최소한의 도리 이상을 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니 뭐 저런 뻔뻔한 노인네가 다 있나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남편의 태도는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집 사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지. 엄마 없었으면 이 사람도 절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집 못 샀어. 나중에 여기 재개발까지 되고 나면 우리 떼돈 벌 텐데 그때 엄마 꼭 모시고 살게. 라면서 지 혼자 김치국을 마시듯이 시어머니께 합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없었으면 절대로 이 집을 못 샀을 테니 집을 구매하는 애는 모두 다 제가 아닌 시어머니의 공이라면서 말입니다. 논리가 너무 이상해져 갔어요.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 5억이 있어서 빌라 한 채라도 구매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꼴랑 1억도 안 되는 돈을 보태주고서는 이 공이 다 시어머니의 공이라니.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나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시어머니나 진짜 모자끼리 미쳐도 단단히 미쳐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재개발이 되면 합가까지 하겠다니 뭔 합가를 마누라랑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씹으려 되나 싶어 얼이 다 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모르더군요. 오히려 엄마가 나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기네 부모님은 모두 다 노후보장도 잘 되어 있으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야. 평생 주부로 사셨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챙겨주고 사실 분도 아니시고 내가 아들이고 장남이니 내가 보살펴드려야지. 라면서 저를 이해시키려 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 자기 부모님은 노후 보장은 다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던 남편이 변한 것이었죠. 완전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리를 남편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신혼집을 밥 먹듯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싸움을 작게 하느라고 남편의 결혼 전 사기 같은 말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고 말고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늘상 집에 와 계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부부 출퇴근하며 시간 절약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냉동고기들을 자주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곤 하셨는데요. 그걸 보란듯이 꺼내서는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저랑 같이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혼자 고기불판까지 찾아서는 꺼내다가 구워 드셨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우리 엄마 배고프대 라는 소리를 변명이라고 짓거리며 자기 엄마한테 밥까지 퍼다 준 채 같이 먹고 있었고요. 엄마가 사준 소고기가 시어머니랑 남편의 배로만 들어가고 있는 걸 보니 신혼 초부터 급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분명 남편은 배려 있고 세심한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지인상의 주책바가지로 변했습니다. 제 눈에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은 더 이상 멋져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럽고 없어 보이는 하찮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주 잘만 우리 엄마 반찬을 먹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엄마 반찬을 그대로 자기 집에 들고 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저희 집 반찬을 시어머니께서 둘이서 먹기에 너무 많잖아. 그냥 내가 집에 들고 가서 우리 집 양반이랑 애들이랑 같이 먹을게. 음식 남기면 천벌 받는다 너. 라는 말과 함께 아주 뻔뻔하게 통을 봉지 안에 담아서는 들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우리 큰 누나가 이거 좋아하는데 장모님이 역시 반찬 만드는 센스가 라며 시어머니의 행동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상황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화는 진작에 나긴 했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싸우며 어긋나기 싫어서 최대한 맞춰나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도 내가 조금씩 불편한 내색을 하면 혼자 알아서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도 그만 오고 집 구매하는 데 보태줬단 개소리도 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결혼하는 시누이들 몫까지 챙겨야겠다면서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우리 엄마 반찬통들을 죄다 뺏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건 진짜 그지 새끼랑 결혼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시누이들까지 합세를 해서 우리 집에 밥 처먹으러 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다못해 나이 들어서는 저희 부부 손에 요양보호를 바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몇 번 참다 말고 또다시 엄마 반찬통을 가져가려 하는 시어머니께 물었죠. 저번에 들고 간 우리 엄마 반찬통을 가져나오시고 새 반찬을 가져가세요. 저희 엄마가 무슨 급식 아줌마인 줄 아세요? 남이 시간 쏟아 만든 반찬을 공짜로 가져갈 거면 뭐라도 고맙다고 작은 과일 몇 개를 사오던가. 하다못해 반찬통 정도는 도로 씻어서 곱게 들고 와야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진짜 이건 뭐 반찬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일부러 싸가지 없는 표정이란 표정은 다 지어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굉장히 불쌍하지만 연민은 느껴지지 않는 하찮은 존재라는 듯이 꼬라봤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서 반찬을 빼내고 있던 시어머니의 위아래로 훑으면서 가지가지 한다.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옆에서 토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도 함께 째려봤습니다. 뭘 봐. 생각이 있으면 자식인 네가 나서서 그만하시라고 그만 오시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니네 엄마 모시자고 이 결혼을 한 줄 알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니? 만약 내가 니네 엄마랑 누나들 반찬거리까지 챙겨주고 살아야 한다 생각한 거면 당장 이혼해. 더는 너네 집 사람들이랑 못 살아. 재산분을 칼같이 하고 나 그냥은 못 헤어지니까 니네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한다. 나도 차라리 이혼하고 근사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게 이거보단 100번 1000번 낫겠다. 라고 속사포처럼 속마음을 뱉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해주면 바로 이혼소송까지 걸어버릴 마음이었어요. 신혼집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반찬통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승소할란가는 모르겠었지만 겁지기용으로는 딱이겠다 싶었죠. 그리고 이런 저의 의도가 먹혔는지 남편은 순간 이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퍽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황급히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더니 니네 엄마 반찬통을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냐. 겨우 반찬 몇 개로 더럽게 생색이네. 라면서 궁시렁거리며 집을 나가셨어요. 거의 남편한테 등 떠밀려서는 억지로 나가신 것과 다름이 없었죠. 둘이서 남겨진 신혼집 안에서 남편은 여전히 충격이라는 듯이 저를 붙잡고 말을 못하더니만 첫마디가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라더군요. 자기 엄마랑 그 진상을 신혼집에서 떨어놓고도 제가 절대로 자기랑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가지가지 하는 놈이었죠. 내가 왜 이혼을 생각 안 해? 이 지경으로 신혼집을 망쳐놓고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더 살아야 해? 내가 능력이 없어 뭐가 딸려. 네가 보태준 돈 1억 없어도 나 서울 안에서 오피스텔 정도는 충분히 혼자 사서 살 수 있어. 너 같은 거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왜 니네 엄마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니네 누나들 먹을 반찬까지 갖다 바치고 살아야 하냐고. 왜 니네 엄마는 그걸 고마울 줄 모르고 매번 당연스레 가져가는 거야? 라면서 또다시 속사포로 뱉어내며 불만을 표현했죠. 제가 한참 불만을 얘기하니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똥 씹은 표정을 짓길래 오히려 자기 엄마한테 며느리답게 고분거리지 못하는 모습이 열불이 나서 더욱 자기 엄마를
신혼집에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열불나게 했고 결국 대판 싸우다가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정말 이러다 이혼하고 소송까지 가서는 집마저도 팔아야 하는 건가 싶었는지 내내 전화를 하고 친정에 찾아와 애원을 하다가 결국 백기를 들며 다시는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여태 이혼하라고 같이 화를 내고 계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약속에 제가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고 그렇게 전 이틀 만에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은 각서를 썼고 언제든지 내 집에 시어머니가 내 허락 없이 들어오시는 날엔 무조건 이혼해 이혼 책임도 물을 거라며 지장을 찍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저희 엄마의 반찬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슬픈 건지 저희 엄마 반찬통을 꺼내서 저녁이나 아침상을 차리면 남편은 그냥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은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대충 시리얼이나 비빔밥으로 먹으며 때우고 싶다는 말도 꺼냈어요. 덕분에 제가 아침 출근 시간이 덜 바빠서 좋았고 남편에게는 시리얼만 주고 저는 한식을 꼬박 먹으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면서도 저희 엄마 반찬만큼은 입에 대려 하지를 않길래 온전히 저 혼자서만 그 반찬을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부터 제 인생이 단단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30년 겨우 산 인생이지만 정말 흑역사라고 꼽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들을 다룬 것도 아닌 회사 한복판에서 아주 수차례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설사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은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가다 말고 속이 너무 부글부글 거리는 바람에 거의 얼굴이 패닉이 되어서는 지하철 정류장을 빠져나와 역 안에 화장실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날 첫 고비를 겨우 넘기고서는 뭘 잘못 먹은 건가 싶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 가고 나서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또 막 부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진짜 순간 나오겠다 싶어서 얼굴이 또 패닉이 된 채로 쭈뼛쭈뼛 거리며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도저히 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하고 직원들이랑 회의하고 대화하던 도중에도 설사 신호가 찾아왔고 결국 그날 저는 거의 화장실에서 하루를 꼬박 살았어요. 직원들 보기 민망한 건 둘째치고 집에 가는 길도 까마득해 죽을 것 같았죠. 겨우 어찌어찌 화장실에서 퇴근 후에도 볼일을 보고 난 후 전투 현장에 나가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퇴근길에 올랐고요. 겨우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밖에서 남편은 괜찮냐고 저를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하루로 제 설사병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의 사흘 정도를 지속하다 보니 저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고 결국 병원을 찾아 수액까지 맞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급성 감염성 설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어떻게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엄마의 반찬이 생각났고 반찬이 상했나 싶은 마음에 집에 가자마자 반찬을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이 아깝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음식을 버리니까 아까워서 했을 말일 텐데 저는 왜인지 그 순간 남편의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간 우리 엄마 반찬 먹기 싫어하면서 입에 대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깝다고 그러는 것도 웃겼고 내가 이 반찬을 먹고서 설사를 몇 날 며칠 했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깝다고 하다니 뭔가 앞뒤가 단단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설마 남편이
이 반찬에 무슨 약이라도 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매몰차게 집안에서 쫓아내고는 더 이상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각서까지 쓴 저를 어떻게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남편이 저지른 자작극이자 복수극 말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사람을 잡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남편의 뒤를 살펴보기로 했죠. 제가 회사를 가야 하는지라 도저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없어서 집안에 일단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들였어요. 다른 곳도 아닌 냉장고에 있는 부엌이 보이도록 거실 벽에 있는 시계 위에다가 카메라를 조심히 놓아두었고요. 그걸 놓아두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약이라도 타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나 싶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로 이혼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기분이 심란하고 믿었던 배우자한테 당한 치욕에 수치스럽기도 한 와중에 저는 평소처럼 엄마한테 또다시 반찬을 받았고요. 그걸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는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꺼내 먹곤 출근을 했어요. 다행히 그날은 설사병이 또 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다음 날 저의 설사 증상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아주 누가 마치 짰다는 듯이. 제가 엄마 반찬을 받아온 걸 남편에게 보여주자마자 제 설사병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에서 수시로 화장실을 가서 생고생을 하며 배 아파하다가 반차를 내고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또다시 화장실에서 일을 치르고서는 거의 분노의 심호흡을 하며 카메라를 빼들었어요. 그리고 녹화본을 살폈죠. 그 녹화본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만 했는데 그 안에 찍힌 인물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 제자리에서 멈춰서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우리 엄마의 반찬에 약을 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게 설사병을 안긴 약을 탄 인간은 바로 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짓을 다 꾸미고 계셨던 겁니다. 카메라에 찍힌 시어머니 얼굴을 캡처하자마자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요.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할 거라면서 아주 그냥 바로 인생 쫑나게 만들어주겠다며 떵떵거리며 협박을 하고서는 집안의 남편 짐을 모두 다 싸버려선 집 밖으로 내놨어요. 친정 부모님은 놀래서 집으로 뛰쳐오셨고, 저는 또 그 와중에 설사를 멈추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거의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기어나와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병원까지 갔고, 어찌저찌 수액을 맞고서는 집에 와보니 남편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가 밖으로 던져낸 자기 짐들을 모조리 다 챙겨 들어와서는 현관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은 채로 저와 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엄마가 감히 약을 탔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도 정말 몰랐던 일입니다. 라며 울부짖기까지 했고요. 남편이 몰랐다면 어떻게 남편은 귀신같이 우리 엄마의 반찬을 입에도 대지를 않았으며 다시 우리 엄마가 반찬을 집에 가져다 줬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또 약을 탈 수 있겠냐면서 남편을 향해 말 같자는 거짓말 집어치워! 이 천하의 더럽고 치사한 새끼! 니들 모자 내 손에 다 죽었어!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셨는데 나라고 기분이 좋겠냐고. 그냥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장모님 반찬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게 전부야. 그러다 네가 설사병이 나서 수액을 맞았다는 걸 엄마랑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괜찮아져서 장모님 반찬도 도로 먹고 있다는 말도 했던 게 전부였어. 진짜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남편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절대로 남편과 도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은 추호도 없었고요. 온 집안에 제 설사 냄새가 진동을 하는 판국에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내게 그딴 짓을 벌였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내내 무릎을 꿇은 채 결백을 주장했고 그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께 보내니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서 혼자 발 동동 구르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대신 무릎까지 꿇고서 울고 있는 모습에 걱정되어 달려왔던 거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역한 설사 냄새가 싫었는지 시어머니는 인상을 찡그리며 들어와선 자기 아들을 억지로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급기야 내 딸을 주구장창 설사만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귀여워? 뭐하고 있다 이제서야 나타나서는 같이 무릎을 꿇지 못할 망정 라면서 시어머니의 뺨을 갈겼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아들내미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죠. 거의 날라차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기야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말리기는커녕 너도 한번 먹어봐 라면서 냉장고에서 저희 엄마 반찬통 하나를 꺼내더니만 그걸 손으로 집어 시어머니의 입에 집어 넣어버리셨어요. 졸지에 저하고 남편이 나서서 친정 아버지를 말려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담긴 음식을 입안에서 침이라도 삼킬 수밖에 없었고 몇 번 숨을 못 쉬겠다며 오른손으로 바닥을 치다가 겨우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도 면목이 없다면서 시어머니 걱정을 대놓고 하지는 못한 채 저희 가족한테 사과만 더하다가 자기 짐들을 모조리 챙겨서는 집을 나갔어요. 자신의 결벽을 믿어주지 않는 제 모습에 진이 빠지기도 했고 더 있다가는 자기 엄마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후퇴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우리 집 현관 비번을 모두 변경한 후 곧장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가기로 했고 그간의 설사로 인한 병원을 찾았던 진단서와 더불어 엄마 반찬들을 다 정밀검사까지 의뢰해서는 설사약을 탄 시어머니의 진상을 증거로 남겨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죄로 소송도 걸었어요. 집을 팔고서 난 돈으로 절대 남편에게 먼저 주지도 않은 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고 그 바람에 남편은 결혼한다고 돈을 쓰느라 가진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송에 어떻게든 자기 엄마를 지켜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더라고요.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요구해왔고요. 하지만 전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엿먹여주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합의건 뭐고 봐주지 않겠다 다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전 결국 결혼 1년이 채 되지를 않아 이혼녀가 되었고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받아낸 후에야 완전히 싱글이 되었어요. 집 팔고 남은 돈 중 일부 푼돈만 남편에게 쥐어줬고 저는 당당히 저 혼자 살 스튜디오 하나를 구해서 보란듯이 싱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사병에 걸려 회사에서 괴로워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음식을 보면 설마 설사약이 타 있는 건 아니겠지 싶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긴 하지만 시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했기 때문에 밥은 잘 먹고 다닙니다. 시어머니 하나 잘못 만나서는 제 몸뚱이가 제대로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은 영양식으로 가득 챙겨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